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G14 2세대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제품을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 개사장이 이거를 메인 노트북으로 쓰겠다고 해서 한번 봤었는데 생각보다 단점들이 많아서 이거 조금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처분했던 제품인데 요번에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얼마나 더 좋은지 그거를 첫 번째 리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다들 기다리셨던 라이젠의 새로운 세잔 CPU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거를 두 번째 리뷰 포인트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트북은 성능의 가격이 비례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휴대하기 편한가에 따라서도 가격이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14인치기도 하고 되게 가볍게 휴대성이 강조된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2세대 제품은 훨씬 더 비쌀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희가 구매한 스펙은 35W급인 라이젠 4세대 CPU 세잔 R9 5900HS에 16GB 램 거기에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15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노트북들이 요즘 되게 비싸잖아요. 한 180만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하는데 그거랑 요 제품의 무게를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고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죠? 요 애니 매트릭스 요게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기본 모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 외적인 부분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되게 얌전한 편이죠.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요런 무지갯빛을 넣어줬어요. 나름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이 제품은 검정색 흰색이 나와요. 작년에 개사장에 썼던 제품은 흰색 제품인데 흰색은 진짜 아니야. 검정으로 사세요. 내부는 어떠한가? 근데 이거 베젤이 태평양 베젤 뭔가요? 차라리 요만큼 패널을 늘려서 16:10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디자인입니다. 상판은 알루미늄이고요. 그래서 되게 튼튼하죠. 합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키보드 덱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플라스틱인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알루미늄 금속 재질이면 열이 손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런 건 없어서 좀 좋다. 여기 부분을 조금 라운딩하게 쳐줬어요. 전에 이온 모델들 보면 여기 되게 뾰족해서 쓰고 나면 여기 막 라인 생기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무게는 1.6kg 정도, 본체만 1.6kg 정도 됩니다. 사실 울트라북 기준으로는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안에 RTX 3060이 들어간 어쨌든 게이밍 노트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2kg에서 3kg 정도까지도 하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4인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외관 사이즈도 되게 작은 편이라서 요거에 이게 아주 귀엽게 쏙 들어가요. 휴대하기는 매우 좋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큰 화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15인치 무조건 15인치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4인치는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침대에서 쓰신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안고 뒹굴뒹굴하기 되게 좋은 사이즈긴 해요. 무게도 그렇고 핸들링하기 되게 좋죠. 근데 저처럼 좀 14인치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똑같은 모델인데 이것보다 한 사이즈 인치가 큰 15, G15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크기나 무게를 줄일 때는 보통 이 포트 개수나 종류를 좀 줄이잖아요. 근데 얘는 의외로 포트를 되게 짱짱하게 많이 넣어줬어요. 뭐 USB-A가 2개인 거는 조금 그렇다 치지만 USB-C가 2개인 거는 되게 의외인 부분? 왜냐면 되게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에도 USB-C를 하나밖에 안 넣어주는 제품이 있어요. 충전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고 USB-C 그리고 USB-C 중에 하나는 PD 충전과 DP 출력이 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단점은 뒷부분에 통풍구를 넣어주는 바람에 이 앞으로 포트가 다 몰려 있어요. 특히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쪽에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쓰시면 되게 곤란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 자, 이제 내부 안에 얼마나 끼겨 넣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쿨링팬 양쪽에 2개가 있고 히트 파이프도 되게 많죠? 한 4줄 되는 것 같아요. 아래는 76W짜리 배터리가 길게 쭉 들어가 있어서 SSD 슬롯이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편하게 느끼실 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공간이 부족해서 램은 절반은 온보드로 넣었어요. 추가 램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한번 볼게요. 많이 좋아졌나? 자, 작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타건감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되게 오래 쓰다 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게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조금 부들부들해졌다 그러나? 개사장은 좀 고무 느낌 나고 손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키감입니다. 여기 그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 키가 없었다는 게 되게 큰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펑션 키와 방향 키를 눌러서 홈 엔드 페이지 업 앤 다운 요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백라이트는 백색 한 종류만 지원을 합니다. 키캡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백색으로 딱 라이팅이 들어오면은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백색 모델의 경우에는 키보드 덱 부분의 컬러가 실버거든요. 키캡도 실버예요. 화이트 조명이면 어떻다? 눈에 잘 안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NTSC 72%급의 저반사 그리고 최대 밝기가 328니트나 돼서 전문적인 색감 보정이 필요한 게 아니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희가 산 거는 FHD에 주사율 144Hz인 구성인데 QHD에 165Hz로 된 구성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데 QHD 해상도로 게임을 하면 얘가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성비 FHD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반사 코팅이라서 밝은 곳에서 써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에르고 리프트 힌지라서 저는 잘 몰랐는데 180도 안 열리면 되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에르고 힌지가 달린 것 치고는 꽤 많이 열리는 편이에요. 그거를 감안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아 그리고 오픈 사실 하나, 이게 에이수스에서 재작년에 우리 사용자의 90% 이상이 웹캠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ROG 라인의 게이밍 노트북의 모든 웹캠을 다 뺐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됐냐? 코시국이 되면서 웹캠이 반드시 필요해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성능 부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14인치라서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고사양 하드웨어를 때려넣다 보니까 조금 발열 부분에 제한이 있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일 스펙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은 조금 성능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벤치마크 결과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사장이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자, 먼저 스트레스 테스트 정보를 보시게 될 건데, 요건 CPU나 GPU에 100% 부하를 준 상태에서 전력값하고 온도를 보는 거거든요. CPU는 35W, GPU는 60W 딱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라이젠 HS 프로세서가 전격 전력이 35W니까 전격 전력을 먹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GPU는 일반적인 RTX 3060 모델 같은 경우는 80에서 110W를 먹이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이 녀석은 60W니까 아무래도 전력 제한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죠. 펜소음 같은 경우는 터보 모드로 구동을 하더라도 52.8dB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시끄러운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소음 모드로 구동할 경우에는 어지간한 울트라북 수준으로 조용해지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다면 독서실 같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벤치 CPU 점수를 보게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싱글코어 성능이에요. 원래 라이젠이 르누아르 시절부터 인텔에 비해서 싱글코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번 세잔 CPU는 총 멀티코어 성능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싱글코어 성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개선이 됐다. 그런데 최종 멀티코어 성능 자체는 르누아르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점수를 보게 될 건데요. 동일한 RTX 3060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80에서 85W 정도가 들어가 있는 에어로 17KC 모델이고, 그리고 G14는 60W,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에 60W가 들어가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점수 차이가 약간은 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성능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성능을 조금 희생하고 휴대성을 취한 G14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지간한 최신 AAA급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평균 프레임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사양이 낮은 게임들은 무난히 100프레임 이상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65W짜리 PD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게임을 구동해도 성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낮은 충전기를 연결하더라도 배터리 드레인은 있긴 하지만 성능은 크게 하락이 없다. 자, 그리고 저는 발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부 온도가 80도씨로 안정화가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는 열들이 좀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로스트아크를 해봤더니, 아까 내부 구조 보셨죠? 양쪽으로 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시원하게 유지가 돼요. 이 부분에 특히나 와스트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여기가 뜨겁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잠깐 실수로 손을 딴 데 놨는데 거의 열판 느낌? 양쪽으로 통풍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열이 엄청 많이 빠져나와요.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하실 때는 배터리가 2시간도 못 버티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인 울트라북처럼 가벼운 작업만 할 때 쓰신다라고 하면 7시간 넘게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평범한 울트라북보다는 좋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충전기를 한번 볼게요. 기본 AC 충전기는 530g 정도라 노트북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 얘가 1.6kg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 합치면 한 2.2kg, 2.3kg 정도 됩니다. 근데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PD 충전기 65W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셔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나는 게임이나 뭐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PD 충전기랑 요것만 들고 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작년 1세대 G14 노트북의 경우에도 되게 칭찬할 점이 많았던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 되게 센세이셔널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게이밍 노트북의 스펙인데 무게가 되게 가볍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1세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단점이 많았었던 건 사실이에요. 소소한 단점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많이 개선을 했어요. 이 키보드 부분에 있어서 이 배열 불편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CPU도 세잔 CPU로 올라가면서 싱글코어 성능 부족했던 거 많이 채워줬고 PD 충전 연결 상태에서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줬다는 거. 물론 이제 들어간 CPU, GPU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마니아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에서는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하시고 외부에서는 가벼운 문서 작업 위주의 작업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제품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